2023년 6월 19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치 제가 AI처럼 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일요일에는 유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AI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시황을 잠깐 보죠. 간단하게 봐요. 먼저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약간은 좀 코스피는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이 코스피 이익이 있죠. 네, 영업이익이 한 130조 정도 돼요. 130조 됐을 때, PER을 10배에서 11배를 적용을 하면은, 이 고점이 2600이 나와요. 2600. 그래서 사실은, 지금 2600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상단이에요, 상단. 물론 하단은 뭐 2300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 정도의 그러한 영업이익이 코스피 상장사들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상단에 걸친 거예요. 물론 뭐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데 현 시점은 이제 적정 주가의 상단이다, 상단.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130조를 만약에 그 상장회사들이 총 합했을 때 못 벌게 됐을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참 떨어지겠죠, 그죠? 상단이 이게 퍼 11일 때 거의 2,600 정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봐야 되냐면 이 1,300조를 만약에 올해 못 버는 거가 데이터 정도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2,600을 못 지키고 깨겠죠. 그죠? 밑으로 깨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침체가 오고 디플레가 올 건지 아니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화랑을 보일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대충 코스피 상단과 하단이 나옵니다. 퍼는 10에서 11 정도를 적용하면 돼요. 지금은 거의 이제 작년 기준 했을 때 고점에 온 겁니다. 고점. 그래서 좀 코스피가 더 못 가는 거예요. 코스피, 그러니까 내재적인 그런 분석을 해도 그렇고, 주봉을 한번 봐도, 주봉을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 5일선이 밑으로 이제 약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꺾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여기도 못 찍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요. 이렇게 횡보하거나 옆으로 하단을 찍으러 올 수도 있겠죠. 여기 21선을 찍으러. 20주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또 영차에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차트상엔 하방 압력이 좀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을 한번 1번부터 보면요. 코스닥은 그래도 5일선을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죠? 물론 요거 이제 저번번 고점은 못 들어서 이렇게 쌍산일 수도 있죠, 쌍산. 근데 이제 전번 고점을 못 찍은 쌍산인데 어쨌든 5일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코스닥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죠. 아직까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코스닥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죠?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은 요 120주선. 이 120주선을 못 넘고 지금 걸쳐 있어요.
쌍저점, 그러니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못 찍고 있어요. 못 뚫고 있어요. 못 뚫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코스닥은 좀, 코스닥도 지금 선에 걸려 있어서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주봉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펩트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그 파이프라인은 이거 삼선이 찍은 18조 시대 차세대 항암제인 이 ABC, 예, 요거래요. 그래서 삼성과 ABC 위탁을 뭐 집행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에 한번 좀 이슈가 됐어요. 펩트론이. 쭉 한번 보시면 뭐 펩트론이 삼성이 찍은 차세대 항암제 약물 집합체 ADC 부각을 나타내면서 삼성과 함께 ADC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ABC 항체와 화학약물을 링커로 결합해 암세포 등 특정 세포에 날아가게 한 뒤 해당 세포의 약효가 정확하게 발현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항암체가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암세포에 도달한 뒤 항체에 붙은 약물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ADC 삼성이 찍은 차세대 항암제인데 펩트론이 그래서 서로 뭐 협약을 했겠죠. 계약을 했어요. 네, 펩트론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DC 이 항암 그런 거 삼성과 계약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두각이 나타나봅니다. 오늘 급등을 했죠. 바닥에서 조용히 있다가 도지 하나 만들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다시 또 뭐 재차 상승할지는 내일 가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급등했어요. 그죠? 바닥에서 완전히 이게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던 주식인데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펩트론이 또 그러한 삼성과의 또 그러한 ADC 항암체, 그 표적 그 항암체 개발하는 거에 의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예, 펩트론이었습니다. 파맵신 차트를 한번 보죠. 파맵신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충 경학과 매각을 지금 하고 있죠. 기사가 나왔죠. 이거죠. 최대주 물러난 바이오벤처 1세대 유진산 파메심 대표. 그래서 뭐 항체 신약 개발에 매진을 했는데 요 300억 규모 유증 후 최대 주주가 개인 투자 조합으로 넘겨졌대요. 사업 목적도 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 추가가 좀 그래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거죠. 특히 사업화를 다각화를 위해 해외 자원 산업 개발, 비철 금속 재료의 제조 판매, 전기 자동차 전장품 충전기 제조 판매업, 충전 인프라 사업, 자동화 모빌리티 제조 판매업 등 20개 사업 목적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파맵신의 기존 그 항체 신약 개발과는 연관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다른 사업을 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쌈박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뛸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파맵신 이제 대주주가 바뀌죠. 그러면서 신사업을 하겠다고 요거를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죠. 300억 유상 중자의 3자 배정에 들어와서 그러면 차트를 보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맵신 차트를 보면요. 차트 상에는 오늘 좀 찍을 가격들을 많이 찍긴 찍었어요. 네. 지금 이게 이 주식으로 이 차트에는 지금 안 나타나지만 5일선을 오늘 찍었어. 다른 차트로 보면. 그리고 주봉을 봐도 뭐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주봉상도
저점을 찍은 것 같고, 또 주봉상에는 저기까지 열려 있어요. 한 5,000원, 5,500원, 5,000원 6, 700원까지. 월봉 같은 경우 이제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상에는 이 장기 이평선, 요걸 찍고선 빠지는 모습인데, 다시 만약에 뭐 시동이 걸리면 다시 뚫었다 올 수도 있어요.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저항선들이 보이죠. 이런 저항선. 월봉상에. 그래서 한번 좀 보셔라.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또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맵신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맵신. 네, 또 인스코비라는 주식이 있어요. 인스코비도 오늘 저기 이렇게 갑자기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죠? 멋지게 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인스코비도 이제 처음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잘 봐야 돼요. 또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주봉을 봐도 엄청 빠져났죠. 네, 엄청 빠져났어요. 횡보했던 게 요거 찍으러 가려고 그래요. 요거 찍은 다음에 과연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지 주봉상에 한번 잘 보죠. 인스코비는 기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인스코비는 이 기사가 있죠. 이거 오늘 나온 기사죠. 인스코비 주가 급등, 대형 총수들 그린소 수소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이 그린수소가 또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네요. 그래서 오늘 뭐 현대자동차그룹, 최태원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허세영, GS 칼텍스, 정기선, H, 현대전기,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수소 사업 현황을 공유했고, 산업공조력 수소 활용 협의체, 뭐 이런 하여튼 수소에 대한. 근데 인스코비는 그린 수소 생산에 성공한 바이오엑스와 상용화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 그래서 인스코비가 이 그린 수소 때문에 오늘 좀 상승했어요. 뭔가 상업화 업무를 바이오엑스와 했겠죠. 그래서 그 시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는 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룡건설이 저평가 이슈가 엄청 부과됐죠. 지금 시총만큼을 작년에 영업이익이 시총만큼 났다. 영업이익이 시총만큼 났다. 그런데 시총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영업이익이 시총이랑 똑같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그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건설회사죠. 건설회사. 엄청 빼놨죠. 이 주식도. 엄청 빼놨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갭이 발생해갖고 이 갭을 메운 다음에 가도 갈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룡건설 엄청 빼놨습니다. 그죠? 빼놓고 시세가 안 붙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다 그냥 쭉 횡보한 거죠. 그죠? 이게 시세가 안 붙으니까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갭까지 발생했어요. 갭까지. 그래서 갭만 메우면 좀 그래도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체 저평가네요. 계룡건설 저평가. 한번 이 갭 메울 때 이럴 때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룡건설이었습니다. KL넷도 오늘 좀 조용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팍 들어왔죠. 그래서 뭐 내용이 뭐가 있나 이게 뭐 회사가 그냥 전자 뭐 관련된 그런 거 하고 그런 회사인데 선수도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눌림목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이평선을 다 찍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다시 붙고요.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돼요. KL넷 주봉을 한번 봐도 그렇죠. 주봉을 봤을 때는 역시 계속 하단에서 박스권이죠. 계속 박스권을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사는 없어요. 여태까지 기사도 없고
옛날 기사 중에 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옛날 기사 중에 이거죠. KL의 해양 육산업 지시에 거래량 22배 폭증해갖고 작년 기사인데 이 KRL이 이제 해운항만 물류 관련주, 그래서 해운항만 물류에 대한 또 우리나라는 또 일종의 섬이죠. 그래서 이 해양 선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물건이 주로 배로 들어오죠, 배로.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뭐 그 해양 물류 보시면은 KR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 1994년에 설립된 물류 IT 기업으로 해운 항만 운송 관련 물류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그죠? 예, 지금 또 조선주들이 잘 되죠. 그래서 KLS이 조금 시대를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것들 한번 잘 요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KLS였습니다. 해양 항만 운송 관련 물류 분야에 특화된 주식회사죠. 네, 그 다음에 TSE 한번 보겠습니다. 네, TSE도 괜찮죠. 회사가. 계속 상승하죠. 얘도 뭔가 시세를 품고 있죠. 거래량이 붙으면서 봉이 커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요걸 다 메꿨네요. 요 바닥,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 바닥을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봉상 4번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상승 중이죠. 이런 구간들이 보이죠. 이런 구간들이 보여요. TSC도 괜찮네요. TSC는 재료가 뭐가 뜨냐면요. 보시면 주로 뭐 요런 재료들이 주로 떠요. TSE는 AI, 자율주행 등 시장 개화의 비메모리 러버 소켓 매출 확대 모멘텀 보유, 비메모리향 고객사, 그러니까 비메모리 회사죠. 고객사 추가 확보에 따른 외형 성장감 기대감, 하반기 디램용 프로브 카드 제품 개발 납품 기대. 그리고 프로브 카드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한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SE가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AI, 이런 거, 비메모리, 그런 재료들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차트 나쁘지 않아요. TSE였습니다. 네, 의료 AI 중에 의료 로봇 관련된 큐렉스가 오늘 또 상승을 좀 했죠. 큐렉스도 계속 차트를 만들어 가죠. 그렇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이제 여기서 지지하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차트가 깨끗하진 않죠. 주봉을 봤을 때는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죠. 타고서 올라가고 있죠. 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뚫어준다면 재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이번 주도 하루. 그죠? 네, 그렇습니다. 큐렉스 로봇 의료 기계 중에 기계 로봇으로 뭐 수술하고 그런 거죠. 큐렉스였습니다. 차트 나쁘지 않아요. 드론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2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차 상승. 계속 수렴 중이죠. 네, 2차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테마로 좀 갔죠. 요번에 또 다시 상승을 할지. 여기 계속,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죠. 주봉상 여기를 강하게 요번엔 뚫을 수 있겠죠. 계속 찍고 왔으니까. 뚫어야지만 다시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주봉상에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뚫어야지만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죠. 조만간 이제 그 신안 바닷속에 리튬이 경제성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사가 나오는 시점을 봤을 때, 뭐, 초대박이 날 정도로의 기사가 아니라면은, 이 주식이 그래도 2,000원대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또 지금 시간에서도 4점 몇 프로 올라갔어요. 내일은 이걸 꼬리를 이렇게 메꾸면서 내일 더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한 번에서 두 번 상한가 비슷하게 이렇게 뭐 2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 매도를 치는 게 맞죠. 그죠? 예.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또 쭉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죠? 급격하게. 예. 잘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잘 쌓아 올렸죠. 계속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긴 양봉이 두 개 정도 나온다. 한 개나 두 개 나올 때, 한 개 나올 때부터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낫죠. 어쨌든 기사가 조만간 그 경제성에 대한 염호, 리튬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상한가나 이런 게 한 번에서 두 번 나온다면 매도를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상한가 두 방 정도 나온다면 거의 시총이 8천억이 넘을 텐데 과연 그게 이제 그 정도 시총에 맞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물론 거품이라면 막 엄청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상한가 뭐 세네 방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운이죠, 운.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기울기를 세웠으면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일정 부분만 그냥 한번 그래 운에 맡겨보자 하고 30% 정도만 이런 데서 정리를 다 하고 30%만 뭐 한번 더 가져가 보자 해서 30%만 그냥 놔둬볼 수도 있어요. 계속 좋으면 또 그냥 뭐 차트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도깨비 주시면 되는 거죠. 테라사이언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정리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부터 좀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사가 나오면 우선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네, 기사 나오면.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네, TPC 글로벌도 차트가 좋았죠. 좋았는데, 어쨌든 도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일 방향성을 한번 상방이든 하방이든 하겠다 해서 차트를 좀 이제 종가에 좀 뺐어요. 네, 그래서 종가에 좀 빼갖고 뭐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어쨌든 TPC 글로벌은 뭐 지금 뭐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두각이 돼서 갈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모습은 뭐죠? 대기업의 지분 투자, 특히 현대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대박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삼성이 투자했었던 그 로보티스트인가요? 그 주식처럼 현대가 투자한다면 TPC 글로벌도 네, 대박이 되는 거죠. 대박. 그리고 그게 대박이 쉽게 되겠어요. 네. 그냥 그냥 예, 조금만 사두자, 사두자 이럴 수는 있겠죠. 예, 대박이 되는 거예요. 만약 현대가 투자했다면. TPC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KCP도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또 조금 상승했죠. 근데 차트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저평가주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금야금. 언젠가 이제 이런 걸 뚫으면서 뭔가 추세가 한번 확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쭉쭉 올려야 되겠죠. KCP도 이제 주봉상 박스권을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예, KCP도 잘 보죠. 사실은 KCP도 그렇지만 제가 좀 오늘 한일사료도 그러니까 장시간전엔 상한가가 갔었어요. 그래서 한일사료도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계속 좀씩 빠지는데, 한일사료, KC피드, 또 팜스토리, 또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거 잘 보십시오. 곡물 사료주 중에. 오늘은 KC피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로노이는 오늘 기사가 좀 많이 나왔죠.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 요즘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0.2%인가? 한 주당. 무상증자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450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해요. 그죠?
450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임상의 활용. 여기서 대주주도 참여를 하죠. 대주주. 예. 여기 보시면 요 450억 중에 180억은 김현태 보로노이 경영부분 대표가 투자를 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은 총 발행 주식의 9.98%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주가가 오늘은 좀 오르긴 했지만 계속 여기서 한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끝나야지만 이제 좀 제대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있고 스톱옵션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좀 지금은 주가를 올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냥 뭐 유지되면서 이렇게 오늘도 조금 올려서 봤는데 유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뭐 차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악재와 뭐 호재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애매한 구간에 가 있고 있어요. 애매한 구간에서 횡보 중이죠, 횡보 중. 그죠?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뭐 올라봤자 뭐 얼마 많이 안 오를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로노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다 끝나야지만 뭔가 계속 기술 이전을 뭔가 하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보로노이는 이제 요 주가가 좀 상승한 텀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실탄도 장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땐 좋지만 당장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주가에. 그렇습니다. 보로노이였습니다. 보로노이. 네, 오르비텍의 그 끝없이 상승, 끝없는 상승, 끝없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오르비텍이. 네, 그렇습니다. 눌림목 없이 계속 이제 이 밴더 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 뺐다 하면서 가죠. 이제 이게 이제 일본 그 저기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단순하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방사능 측정 기구를 팔고 있죠, 얘네가. 그죠? 여기 오르비텍 정부 방사능 수산물 차단,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관공서, 큰 횟집들,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검사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사먹고, 안전하게 먹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그리고 이게 나라 장터를 통해서 이러한 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휴대용 간이 방사능 계측기, 간이 검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라디코2까지 있는데 요 라디코라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많이 팔릴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한 달에 매출이 뭐 몇천억, 몇백억, 그러니까 몇억 이상 나오는 막 큰 횟집에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다. 매일 들어오는 고기에 대해서 방사능을 측정한다.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매출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급식소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여름 앞으로 한 2달 안에 이제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저기 흘려보내지를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죠. 흘러보내는 작업을. 그게 완공이 한 2달 안에 되니까 여름쯤에 이제 그때 아마 뭔가 계속 연상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게 굳이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호재로다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 이게 두각이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오르비트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TMC는 특수가스 여기저기 다 쓰이죠. 얘도 지금 보시면 도저히 비슷하게 나왔죠. 이제 상한가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뺐다가 뭐 하여튼 계속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긴 봉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TMC
내일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보죠. 특수가스 영업이익률 800%가 증가했어요. 800% 엄청난 거죠. TMC 내일 상한가 한번 보죠. 상한가 TMC였습니다. 원풍물산도 계속 누르면서 올라가죠. 예, 얘도 조만간 이제 상한가 행진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을 박으면서 왜 이렇게 상승하냐 이거죠. 계속 흐르던 주식이 계속 흘렀죠. 왜 그럴까? 단순한 거죠. 뭐가 있죠? 재료가 있어요, 재료.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죠. 네, 이거죠, 이거. 원풍물산 주가 강세, 애플, 비전 프로 있죠, 비전 프로. 수혜주 부가. 왜 갑자기 옷 파는 회사에서 수혜주가 됐냐. 이거죠, 이거. 뭐냐면은, 여기 얘네가 투자한 회사 중에 넬마다라는 제약회사도 있죠. 그런데 또 이 마이크로 다중접합 다층 구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요거를 갖고 있는 미국의 선다이오로드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어요. 이게 집광형 태양 정지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예요, 미국. 그래서 얘네가 이게 이제 이러한 한마디로 이 마이크로 LED가 이 AR, MR 등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분야이다. 그죠? 그것 때문인데 이게 삼색을 발현하는 게 제대로만 되면 뭐 삼성전자부터 엄청난 데서 쓸 수도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 이 다중 접합형 다층 구조, 마이크로 LED 이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얘네가 이게 뭔가 좀 대기업과 계약이 나오든 뭔가 여기서 좀 획기적인 게 성공을 했던 뭔가 이 재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옷 만드는 회사 갑자기 뭐 옷을 덤핑을 해서 뭐 재고를 떨어서 뭐 주가가 상승할 일은 없고 이런 재료가 있어요. 마이크로 LED.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품물산을 또 지금 싼 가격이에요. 저런 게 원품물산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4,000원.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주봉하고 주봉상은 뭐 다 열렸죠. 근데 월봉상의 저항선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요번 저항선은 요게 제일 세요.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찍고 오겠지 않을까.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걸 뚫고 올라갔다 빠지겠죠. 윗거리 달고. 그래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평균 주가가 요때가 얼마였냐면 800원대예요. 800원. 800원에서 곱하기 5를 하면 58에 40. 그래서 4,000원 정도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4,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4,000원 정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품물산도 끼가 많다. 오르비텍, 원품물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펩트론, 인스코비, KLF, 특히 TSE. TSE하고 펩트론이 좀 쌈박하네요, 재료가. 자꾸씩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또 섞어줘야지 나오죠. 내일은 TMC가 상한가 자리에 와 있어요. TMC 특수가스 영업이익률 800% 이상 증가. 엄청난 영업이익률 증가율로 TSMC가 내일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한번 내일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시고 장기적인 주식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단기적인 주식은 단타로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